저는 사실 공학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왜 또 기계공학이었냐?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에 맞춰서 갔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좀 익혀라. 저희가 흔히 영어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만져보고 수행해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한 권장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 선택을 생각하고 있지?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때 그 고민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의 성공적인 어떤 선택으로 이렇게 보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 멘토 신진규입니다. 공대생 진로에 관해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 궁금했는데요. 교수님 명성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의 이상원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공학의 성격과 무슨 학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학이란 학문은 사실 자연과학의 이론과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응용 학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공학계열 경우에는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그리고 나노공학과가 있습니다. 졸업생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예, 뭐 사실 우리 대학 졸업생이 취업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대학 제일 좋은 취업률을 갖고 있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또 LG그룹, SK그룹 계열의 국내외 주요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정부 출원 연구소, 또 공공기관, 대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신입생들은 지금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유망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즘 워낙 인기 있는 인공지능 또 데이터 과학의 심화 분야들이 유망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오 융합공학, 또 양자 기술, 또 최근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 친환경 기술, 또 우주항공 또는 로봇공학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학문 분야가 함께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분야가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학하면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요. 나름 재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공학하면 좀 어렵다, 딱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다 보면 사실 저희가 배운 지식을 학습해서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성취감이 정말 공학의 진정한 재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융합기회,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협업 등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를 파는 곳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거든요. 융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10여 년 전에 T자형 인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공학 분야의 어떤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대두된 적이 있는데요. T의 그 가로 T는 이제 확장하는 일종의 폭넓은 융합을 의미하고 또 T의 세로의 어떤 그런 방향은 깊은 전공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공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 깊은 지식들을 저희들이 학습하고 또 동시에 다른 분야와 함께 연계해서 협업을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혁신 또는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학의 즐거움을 누리고 성공적으로 진로를 개척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졸업생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저희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김의영 교수님을 제가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TU 델프트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기계공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셨는데 그 삼성전자의 흔한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신 게 아니라 거기 제품 개발 부서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2006년에 성균관대학교 부임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융합 설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뵙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 김희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런 다른 학문의 사람들,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 또 다른 대학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즐겁게 함께 팀 협업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취업 후에는 또 역시 전형적인 엔지니어로 지내신 게 아니라 제품 기획을 통해서 여러 좋은 어떤 실적을 달성하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셨고, 공학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협업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그런 인터랙션 디자인 쪽을 또 함께 전공을 하셔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네덜란드 TU 델프트는 그 유럽에서 융합 디자인 분야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델프트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조교수로서 유럽의 여러 가지 그 융합 디자인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어떤 연구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김호영 교수님의 사례가 우리 대학의 그 공학계열을 졸업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본인의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그 본인의 비전을 이루어간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대생이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공과대학 학생들이 좀 겪는 어려움이라는 건 좀 학습량이 좀 많다는 것은 뭐 저도 부인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업 난이도도 좀 높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습이나 프로젝트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흥미가 있으셔야 되고 적성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취업을 위해서 그냥 공학계열을 입학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공학계열 안에서도 또 다양한 적성과 흥미를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기대 또는 단순 암기식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찾아다니시면서 스스로 내가 관심 분야를 좀 찾아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즘에 이 젊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겪는 그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 그 공학계열 학생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공과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혁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학계에 진출한 저희 졸업생 사례가 있다면 아무래도 제 연구실에 박사과정 졸업 학생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저희 연구실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또 미국의 퍼듀 대학교에서 포스닥으로 2년 정도 수학을 한 후에 최근에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텍사스의 조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제가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 박사과정 초창기는 아무래도 아직 쌓은 지식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이나 지식들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스스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자세가 이 학생의 성공을 만드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그러한 모습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현재도 이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주변의 학생들과 또 주변의 학자들과 융합하고, 이 교수가 되면은 사실 또 학생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대학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죠. 자기 주도성, 또 융합, 또 글로벌, 이런 저희의 그 5가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항목들을 잘 좀 조화롭게 달성한 그런 저희 연구실의 박사 졸업 학생을 지금 성공적으로 학계에 진출한 졸업생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보면 수학은 좀 하는 편인데 물리나 화학은 어려워서 공대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저는 수학이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약간의 선입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나 특히 물리, 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뭔가 응용으로 좀 깊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일부만 갖다 사용을 하고요. 수학이 조금 더 심화되면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처음에 물리나 화학 같은 그런 과학 과목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깨뜨리는 그런 게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경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문 분야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물리화학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입 장벽을 너무 우리가 높게 스스로 설정한다면 사실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생각보다 물리나 화학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방금 전에 박사과정 학생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대학원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야지 습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부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대의 경우에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사실 우리 대학에서 이런 학부생들이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스스로 어떤 연구 능력이라든지 또는 협업 능력을 저렇게 함양시키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이 교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이 URP인데요. Undergraduate Research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실제로 지도 교수님 또는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 또 거기에 박사과정, 석사과정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그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발견 또 해결 이런 전반적인 어떤 능력을 좀 함양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코딥 러닝이라든지 또는 이제 글로벌 챌린저 학부생으로서 경험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열심히 찾으시면 학부에서도 당연히 뭐 아주 그 깊은 뭐 심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수님이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탐색하신 과정도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너무 뻔하다 생각을 하시고 너무 특별한 거 없다 생각하실 텐데 글쎄요. 요즘에 이제 장래 희망들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막연히 과학자, 저는 사실 공학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왜 또 기계공학이었냐?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에 맞춰서 갔습니다. 근데 기계공학 해가지고 뭐 그냥 기계 뭐 만지고 설계하겠지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공 공부를 하면서 적성이 잘 맞는 것을 좀 확인을 했어요. 물론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어떤 분야다 보니 최대한 좀 내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노력을 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기계공학 학문을 과목을 다 좋아하거나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계공학 공부를 하던 와중에 저는 이제 대학 때 군입대를 했는데요. 저는 카투사를 복무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국 유학을 좀 동경하기 시작을 했고 또 박사과정을 하면서 대학 교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기면서 학교에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열심히 한우물을 팠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주로 교양 기초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중에는 교양 과목을 들어야 할 의미랄까요? 동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양 과목이 진로에서 어떤 의미나 효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또 이제 또 성균관대학교 벌써 20년 가까이 있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개열 신입생 때 들어왔을 때 교양 과목을 수강할 때 이런 깊은 생각을 하시면서 듣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지낸 뭐 선배나 또는 교수로서 한마디를 드린다면 결국에는 교양 기초 과목은 사람을 만드는 교과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기술이 뛰어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아주 뛰어난다 하더라도 글쎄요, 저는 어쨌든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교양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교양 과목이 너무 좀 따분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좀 이게 내 전공이랑 상관없다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 교양 과목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제가 이제 공학계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더불어 살아가고 또 인류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교양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추는 차원이라면 이런 교양 과목이 지금 현재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나중에 지났을 때는 어떤 나의 가치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인간의 삶을 또 더욱더 낫게 하는 그게 어떤 학문 분야든지
그런 전문의로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도 정말 그 성숙한 그런 전문의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교양 과목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또 다른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토양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열심히 수강하시는 것을 제가 또 권장을 드립니다. 토양이 된다는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공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흔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아주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한 답변을 좀 드리면 일단 기본에 좀 충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융합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지만 융합이란 기회를 제공받았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주도성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튼튼한 기초 역량을 강화해서 나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들을 갖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공학 계열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 실용적 응용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좀 익혀라. 저희가 흔히 영어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만져보고 수행해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한 권장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융합 얘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경계를 허물고 서로 탐험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통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융합 또는 협업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사회 문화적인 리더로 성장하시길 다 같이 우리가 비전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어떤 동반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 협업, 리더십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진로 탐색, 목표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시면서 해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생이 손으로 전공을 익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일부 이제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핸즈온 프로젝트 수업, 실습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익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그게 좀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 대학의 좀 독특한 그 교과목이죠. 창의적 융합 디자인이 한 예가 될 수는 있는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 손으로 익히는 기회 또는 실습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경험하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면서 사실 어려워요. 예, 처음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제 인문사회 캠퍼스 또는 자연과학 캠퍼스 학생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한 팀에 모여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문제를 찾아가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일반적인 과정을 겪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회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게 다 너무 쉬우면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대학에서 제공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한 교과목으로 손으로 익히는 기회를 100% 얻을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우리 학부생들이 또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다니시면 숨겨져 있는 손으로 익히는 기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그런 대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직업 안정성이나 전문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학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희 그 공학 계열에 있는 교수로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학 계열에 많은 학생들이 오도록 우리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좋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 보면은 인공지능 전문가라든지 IT 보안 전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그 굉장히 자주 미디어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또 첨단 로봇 또는 제조 이런 쪽의 공정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연구원, 데이터 과학자, 또 R&D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융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공학 계열에 아까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공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시스템 경영공학, 나노공학, 건축공학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분야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야들이 다시 통합되고 융합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분야지 않습니까? 어떤 공학 계열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는 학문 분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희망 전공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전공을 탐색하고 흥미 적성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야말로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기성세대 대학 교수로서 이러한 어떤 문화를 대학 캠퍼스에 만들지 못한 그런 어떤 책임도 함께 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가 기왕에 자유전공 계열의 어떤 그런 분야를 모집을 하고 있다면 이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다른 전공 학생들은 누려보지 못할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탐색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눈에 보이는 지금의 트렌드만을 그렇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거나 하는 분야들은요, 갑자기 거품이 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지속성이 굉장히 긴 그런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창의적인 문제도 많이 다루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사실 그 공학 분야의 분들 가운데 예상치 못한 아이템을 발견해서 벤처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그 어떤 분야도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풍요함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급변하는 미래의 사회에 대한 유연한 대처, 또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충분히 우리 그 학생들의 그 선호도를 감안해서 적성들을 감안해서 탐색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의 어떤 주변에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실 자유도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 결정을 바꾸실 기회도 충분히 많거든요. 물론 저와 같이 기성세대가 돼버리면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기가 또 옵니다. 근데 젊은 시대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의 길을 정해놓고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탐색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의 어떤 낭비?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선택하셨던 그 분야를 최종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쉽게 결정 내리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과 교수님의 사례가 신입생들에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끝으로 자유전공 계열 학생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자유전공 학생들도 처음이시지만 저희 대학도 자유전공 학생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제안하는 것도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 좀 빨리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조급함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한테는 큰 나중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탐색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이란 표현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 제 그 멘토가 되셨던 그 교수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20대 때 고민하지 언제 고민하겠냐, 40대, 50대 되면 고민할 틈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그때는 그 조언을 그냥 쉽게 넘어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현재 저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지금도 고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젊을 때 어떤 면에서 특권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사색, 또 고민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아까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를 한번 좀 더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많은 분야들을 함께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해야 될지, 또 내가 졸업하고 나서 세상에 훨씬 더 넓을 텐데 그런 데서 어떤 시야를 키워야 될지, 그런 어떤 질문들을 스스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 선택을 생각하고 있지?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때 그 고민한 시간이 그 여러분들의 미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의 성공적인 어떤 선택으로 이렇게 보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실 요즘 낭만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낭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캠퍼스에 들어오시자마자 뭐 이제 뭐 학점에, 또 이제 특히 전공보다 선택하셔야 되고,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또 게다가 학교 생활 내내 또 취업 준비, 여러 가지 또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들, 굉장히 좀 숨가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요즘 학생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짬을 내서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가, 또 내가 지금 이 전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예, 짧게 시간을 내셔서 그런 어떤 생각의 시간을 좀 가신다면 실제로 자유전공 계열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너무나도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